아니면 물건만 그냥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는 사람은 없고. 네, 그렇죠. 뭐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겠다. 네. 파산까지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여기는 고양시 향동이라는 곳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가 아주 많이 지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가 마피, 마이너스 P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수도권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정말 대단했었죠. 분양 며칠 만에 완판이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였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규제를 피해서 몰려든 투기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광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이곳 향동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GTX A 노선과 경의중앙선의 호재를 내세워 최근 2, 3년 전부터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붐을 이룬 곳이죠. 현재 여기 향동지구에서 분양 중이거나 건설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10여 곳이나 됩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저 건물이 올해 상반기 입주 예정인 GL 메트로시티 향동인데요, 이 인근에서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 중에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건물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4층까지 연면적이 약 6만 평 정도 되는 곳인데요, 분양가가 평당 900만 원대라 다른 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 수요자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분양 면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마이너스 P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발생한 전매 매물들이 인근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물건만 그냥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는 사람은 없고.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실소유, 이제 투자자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실소유자들만 있는데요. 실소유자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시는 기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선 물량이 예.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여기 뭐 그냥 웃어서 쏟아지고 있죠. 아니, 여기 7, 80%가 투자자였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자기들이 투자 수익을 거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내놓는데 이게 입주 때 돼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마이너스 P로 내놓은 분들도 이제 한 뭐. 그럼 만약에 안 팔리는 분들은 예. 이걸 결과론적으로 나 입주 안 할래, 잔금 안 치를래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 은행 대출 자설을 해놨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걸리니까 투자자들은 돈이 없는 분들은 이제 만세 불러도 뭐 방법은 없는데 그 재산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내년 준공 예정인 건물은요,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 좋은 자리 급매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는데 전용 33평에 분양가 4억 원인 물건인데요,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거기에 1,500만 원을 더 낮춰서 전매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공도 안 된 4억짜리 물건이 월세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3억 4,500만 원이 된 거죠. 와, 진짜 아주 규모가 크게 지어지는 이 지식산업센터가 몰려 있지만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도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익률이 나오냐 하면 그렇게 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도 갖기가 어려울 정도가 된다고 봐야죠. 여기 그 분양가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가산시설단지나 뭐 이런 데가 한 5, 600 됐잖아요. 비싼 데는 1600, 700이고 마곡이나. 여기는 1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1000만 원 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소 싸고 계약금 10%만 들어가면 되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죠. 완판이 됐죠. 그러니까 시행사들은 다 완판이 됐으니까 돈을 벌어. 돈을 버는 거고. 근데 이제 입주 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거예요. 야,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 마음은 진짜 속이 뒤집어지겠네.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겠다. 예. 아하. 파산까지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예, 여러 개 또 해놓은 사람들. 그렇지, 욕심 부리고 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다고. 예.
지식산업센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옆에 오피스 건물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저희가 한 블럭을 옮겨왔는데요. 여기 지금 입주를 시작한 오피스 빌딩이 있습니다. 아주 큰 오피스 빌딩인데 지금 입주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비었습니다. 가볼까요? 1층은 모두가 다 비었고요. 여기 전용 12평 오피스 매물이 2억 원에 나와 있는데요. 당초 이 물건의 분양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이 아래로 내려온 거죠. 가장 메인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로의 1층 상가도 다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건물 사면의 1층이 모두 비었습니다. 지금 위에는 사무실인데요. 텅 비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건물에 투자한 경우 부동산 규제를 피해 투자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자, 역시 길 건너 있는 저 오피스 빌딩도 텅 비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다 보니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경기 불안과 수요 대비 공급 과잉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의 문제가 결국 공실 문제를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하다 사실. 이건 진짜 좀 심하다. 심해. 야, 저쪽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건물도 지금 사실 텅 비었습니다. 1층, 2층, 3층 그 위로도 계속 텅 비어 있는데요. 이런 걸 뭔가 계획을 잡을 때 이 계획을 잡고 하는 건지 정말 건물만 지으면 분양이 완판된다 이런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의 문화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합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2023년 1월 말 현재 전국에서 이미 건축 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가 271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 건축 시 한 건물에 평균적으로 300실에서 400실 정도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2, 3년 안에 쏟아지는 물량이 약 10만 실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이거 분양할 때 GTX A하고 경의 중앙선 그거 가지고 저 역세권이다, 뭐 호재가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이게 다 팔린 거예요? 다 팔렸어요. GTX A 노선하고 경의선 기차역이 여기서 얼마나 되는데요? 뭐 차로 한 20분. 차로 20분? 예, 예. 그걸 가깝다고 교통 호재라고 이거 팔았다고? 다 팔렸어요. 그래도. 부산도 3시간 안쪽에 가요. 아니 왜 저한테 화를? 아니 그게 아니라.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속상해서 그래. 속상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 그리고 공실 문제가 미분양 아파트 사태에 버금가는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철저한 시장 분석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판단으로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 상처의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표영호TV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으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LH 놈들이 땅 장사하려고 그 주택 같은 걸 이게 공급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네들 땅 팔아먹을 욕심에 부지를 많이 빼놨죠.